안 돼. 죽기 싫어. 제발, 제발, 그만해. 영숙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흙이 입안으로 코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흙더미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삽질하는 소리만이 끔찍하게 들렸고 영숙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8세 할머니를 산채로 묻으려는 누군가. 과연 그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새벽 5시 영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자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또 어디서 밤을 샜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영숙은 한숨도 쉬지 않고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작은 가게는 영숙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망쳐놓은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분식집 하나로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 살림을 꾸려왔거든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가게 안에서 영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물을 우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우러나는 진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떡볶이 떡을 썰고 어묵을 준비하고 라면사리를 정리하는 영숙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익숙한 일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김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운동을 빠뜨리지 않는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영숙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우동 하나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만수 때문에 또 한숨도 못 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식집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러 왔고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죠. 저녁 때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저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언니, 우리 막내가 또 말썽 부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골 아주머니 하나가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영숙은 능숙하게 조언을 건넸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만수가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한 것도 그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것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도 말이에요. 시계는 어느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영숙은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영수가 갑자기 분식집 문이 벌컥 열리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였어요.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진동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들 있는데. 영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손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만수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돈 좀 줘. 급한 일이 생겼어. 만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도박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돼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른 일이야.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핑계를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였는데.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만수는 영숙의 말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부부 아니야?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단골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머니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게요. 영숙이 만수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까짓 손님들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급해 죽겠다고. 만수는 영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만수에게 건넸어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정말 없어요. 만수는 돈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급히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안 좋으셨죠? 아주머니들은 괜찮다며 위로해줬지만 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도 평소만큼 밝지 못했어요. 억지로 웃어봐도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영숙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날 밤도 만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만수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차라리 편하기도 했거든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었어요.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영숙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분식집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만수와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네.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을 마친 뒤 길을 나섰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영숙은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수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진 것이 서글플 따름이었죠. 아직도 저런 남자와 살고 있다니.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만수도 나름 괜찮은 남자였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애썼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박에 빠져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라는 것은 영숙에게 너무나 큰 결단이었어요. 골목길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했어요.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자국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이상하네. 영숙은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영숙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숙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입안에는 흙맛이 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흙벽뿐이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코를 찌르는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영숙은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구덩이 같은 곳에 묻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다행히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지만 허리까지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떨며 몸부림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까스로 그 실루엣을 확인했어요. 저 뒷모습이 만수? 영숙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흙을 퍼올렸어요. 영숙의 몸이 점점 더 깊이 묻혀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영숙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흙이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영숙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40년 넘게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느님, 제발. 영숙은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것인지 범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몸의 반은 흙에 묻혀 있었지만 아직 숨은 쉴 수 있었어요. 살았다.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몸을 움직일 기력은 없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숙은 가까스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땅에 묻혀 있어요. 곧이어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머릿속에는 그 실루엣이 계속 떠올랐어요. 키와 체격이 만수와 비슷했던 것도, 그 걸음걸이도 만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범인을 보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만수라면.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영숙은 일단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이 혹시 만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만수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영숙은 이렇게 답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영숙은 병실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영숙의 삶은 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6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베테랑 형사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그들을 맞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서 형사 박준호입니다. 나이든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물어보세요. 저도 꼭 잡고 싶어요.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을.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고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젯밤 몇 시쯤 집으로 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식집을 늦게 정리한 것,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것까지 말이에요. 박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야 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땅에 묻혀 있었어요. 허리까지 흙이 덮여 있었죠.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범인을 보셨습니까? 박 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영숙은 잠시 멈춤을 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만수에 대한 의심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을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우리 남편과 비슷했어요. 키도 그렇고 체격도.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분과 평소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박 형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쳤거든요. 어제도 가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해서 싸웠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는 결혼 생활의 어두운 면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젊은 순경이 펜을 들었습니다. 김만수예요. 올해 70살이고 영숙이 만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남편분께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것이었어요. 영숙아, 괜찮아? 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만수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어젯밤 그 어둠 속에서 본 실루엣이 떠올랐거든요. 당신, 어디 있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친구 집에 있었지. 왜? 그때 박 형사가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김만수 씨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이? 만수는 영숙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박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부인께서 살인 미수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살인 미수라고요? 만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서 영숙도 잠시 의심이 흔들렸어요. 영숙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만수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만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박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만수 씨, 어젯밤 몇 시부터 어디 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8시쯤부터 친구 집에 있었어요. 이 형하고. 만수가 친구 이름을 댔습니다. 박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몇 시까지 계셨죠? 새벽까지요. 술 마시고 그냥 거기서 잤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통화 기록 보세요. 이 형하고 계속 연락했거든요.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어젯밤 늦게까지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수의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이 안심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범인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절 죽이려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영숙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박 형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차근차근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나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는 그냥 분식집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는데 만수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평소에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로 내 생각은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눈물까지 흘리는 만수를 보니 영숙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만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만수 씨, 일단 친구분께 확인 전화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혹시 다른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관들이 명함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숙과 만수만 남겨진 병실은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평소에 너한테 못했던 것 알아.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만수 씨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절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다시 올까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영숙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할게.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만수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영숙의 인생은 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영숙이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벌써 그 소문으로 떠들썩했어요. 영숙이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누가 영숙이를 죽이려 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범인은 잡혔어요? 사람들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영숙은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직 수사 중이에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영숙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만수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다른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만수가 드디어 마누라까지 손을 댔다더라. 도박비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영숙은 이런 소문들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분식집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피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봐.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의외의 인물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누이 정화였어요. 정화는 66세로 만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영숙과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언니, 괜찮아? 정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정화야, 어쩐 일로? 언니 일 소문 들었어. 정말 무서웠겠다. 정화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아무도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정화가 와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었네? 응.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때문에 안 와. 영숙이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참 나빠. 피해자인 언니를 외면하다니.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오빠가 한 게 아니야?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로는 아니래. 알리바이도 있고.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정화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 실루엣이 만수 같기도 했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너무 순진해. 오빠가 그동안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의심 안 해?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하겠어? 영숙이 반문했습니다. 정화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언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지 몰라. 돈 때문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심지어 가족까지도. 정화의 말에 영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화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정화야, 내 생각은 어떤데? 내 생각엔 오빠가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을 거야. 언니, 나한테 맡겨. 내가 언니 편 들어줄게. 정화의 말에는 이상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야, 혹시 만수가 뭔가 말한 게 있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은 오빠가 며칠 전에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었어. 정화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꽤 큰 돈이었어. 그런데 내가 안 빌려줬거든. 그때 오빠가 하는 말이 정화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는데? 영숙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주저하듯 말했어요. 언니가 죽으면 분식집이라도 팔 수 있을 텐데라고 했어.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언니 미안해.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화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묘한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숙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화는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만수가. 영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화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런 남자 곁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게 더 문제야. 40년 동안 언니를 이용만 하고 이제는 없애려고까지 하는데 더 참을 거야?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집에 가자. 만수는 정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화야, 언제 왔어? 정화는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만수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정화는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가 죽으면 분식집 팔 수 있다고 한 말 말이야.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내가 그런 말을. 아니라고. 며칠 전에 돈 빌리러 왔을 때 분명히 그랬잖아.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 했어요. 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영숙의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만수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영수가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만수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지?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분식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40년 부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만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몰래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화가 폭로한 만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니가 죽으면 분식집이라도 팔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만수가 자신을 죽이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침대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만수를 바라보며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밤새도록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만수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어요. 어제 정아와 만수가 큰 소리로 다툰 것을 동네 사람들이 들었나 봅니다. 영숙이네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더라.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가게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어요. 영숙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단골 손님 몇 명만 와서 간단히 식사를 했을 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렸을 분식집이 텅 비어 있으니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영숙은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박준호 형사가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으셨나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은 긴장했어요. 무슨 나쁜 소식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사실은 상부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종결이요? 범인도 못 잡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예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박 형사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박 형사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겠구나. 박 형사가 나간 뒤 영숙은 혼자 분식집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지켜줄까요? 만수는 의심스럽고 동네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분식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세탁기에 넣어뒀던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병원에 가느라 미처 세탁하지 못하고 그냥 넣어둔 것이었죠. 옷을 꺼내보니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흙들을 그냥 버리기엔 영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목 부분에 묻은 흙을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흙과는 달라 보였어요.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달랐습니다. 이 흙이 뭔가 특별한 건가? 영숙은 그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범인을 찾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영숙은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분이라 동네 일은 뭐든 꿰고 계셨거든요. 이장님, 이 흙 좀 봐주세요. 뭔 특별한 흙인 것 같은데. 이장님은 돋보기를 끼고 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네. 붉은 점토야.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흙이지.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디서 나는 흙인가요? 글쎄, 이런 흙은 보통 묘지 공사할 때 나오는데. 아, 맞다. 이장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요즘 윗동네 묘지에서 공사하고 있잖아.
거기 흙이 바로 이런 색깔이야.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윗동네 묘지요?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환의 친정 땅이지. 요즘 묘지를 정리한다고 공사하고 있어.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환의 친정 땅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화가 관리하고 있지.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나?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환의 친정 땅에서 나는 특별한 흙이 자신의 옷에 묻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화가 어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만수를 의심하라고 했던 것.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정화가... 영숙은 차마 생각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화살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화가 범인이라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만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걸까요?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수 때문이 아니라 정화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던 정화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만수를 의심하게 만든 것. 그리고 그 특별한 헬까지.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영숙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정화의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정화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이 모든 의문들을 풀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확신은 없지만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편인지 알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이장님, 어제 말씀하신 윗동네 묘지 공사 현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묻힌 곳 근처인 것 같아서. 영숙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장님이 의심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이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윗동네 묘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화가 몇 달 전부터 묘지 정리한다고 공사업체 불러서 작업하고 있어. 조상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더라. 묘지에 도착하니 여러 개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붉은 점토가 쌓여 있었어요. 영숙이 어제 발견한 흙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흙이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장님, 정화가 언제 주로 여기 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공사 감독하러 자주 오지. 특히 밤에도 와서 확인한다더라. 워낙 꼼꼼한 성격이거든. 이장님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여기 웬일이야? 정화가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어요. 정화야, 여기서 뭐해? 공사 확인하러 왔지. 그런데 언니는? 정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이장님이 보여주셔서. 그래, 신기하네. 언니가 이런 곳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화야, 너 어젯밤에도 여기 왔다며? 이웃집 영감이 늦은 시간에 불빛 봤다던데. 아, 네. 공사 마감 확인하러 잠깐 왔었어요. 정화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영숙은 정화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붉은 흙이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화가 들고 있는 삽에도 같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손에 흙이 많이 묻었네. 아, 이거 방금 전에 작업했거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화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깨끗했어요. 유독 손과 삽에만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흙을 만진 것 같았어요. 영숙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장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정화가 의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조심히 내려가. 이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과 정화는 함께 산길을 내려왔어요. 언니, 요즘 어때? 마음 좀 진정됐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대로. 그런데 정화야, 내가 그날 말한 만수 이야기 정말이야? 영숙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연히 정말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오빠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만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던데? 오빠가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그런 말 했다고 인정하겠어? 정화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숙은 정화의 표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상점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볼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날 밤 정화의 모습이 찍혔을지도 모르니까요. 상점 사장에게 부탁해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화면을 좀 봐주세요. 사장이 화면을 돌려줬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저기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영숙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지만 누군가가 삽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체격으로 봐서는 여자 같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주세요. 화면을 더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정화였습니다. 밤 11시 반경에 정화가 삽을 들고 영숙의 집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정화가. 사장님, 이 화면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화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후에 만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숙은 정화의 동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일까요? 만수가 죽으면 상속받을 게 없지만 영숙까지 없어지면 분식집과 다른 재산들을 정화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화였어요. 언니, 내일 우리 집에 놀러와. 할 얘기가 있어.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톤이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들어봐. 오빠 일에 대해서야. 정화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정화가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화의 집에 가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영숙은 박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정화가 범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박 형사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며 추가 수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영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정화와 대결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정화의 집에 가서 직접 대면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복사한 것과 흙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려둬야 했어요. 영숙은 이웃집 아줌마에게 내일 정화 집에 간다고 말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믿고 살아온 신우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내일 정화와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은 정화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정화야, 나왔어. 곧 문이 열리며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니, 들어와. 정화의 목소리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앉아, 언니. 정화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앉으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위험한 물건이나 도망갈 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정화는 영숙 맞은편에 앉으며 찬찬히 쳐다봤어요. 언니, 어제 묘지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의심하고 있지? 정화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뭘 의심한다는 거야? 정화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언니, 연기 그만해. 어제 CCTV 확인하러 갔던 거 다 봤어. 상점 사장이 나한테 말해줬거든.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화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언니를 죽이려 했어. 정화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영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이렇게 쉽게 자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화야. 왜 그런 짓을? 정화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왜라고? 언니가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정화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언니만 없으면 오빠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 분식집도 집도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재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시누이로 지낸 사이인데 돈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래, 재산 때문이야. 언니는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정화가 돌아서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지만 그래도 분식집이라는 미천은 있잖아. 나는 평생 혼자 살면서 모은 돈도 별로 없어. 이제 늙어서 벌 수도 없고. 정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정화가 막았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언니는 그동안 충분히 살았잖아. 68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영숙은 정화의 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그날 밤에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완전히 묻지 않은 이유는 뭐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도망쳤지. 만약 그때 끝까지 했다면 정화가 아쉬워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계획도 완벽했는데 언니가 너무 빨리 눈치채버렸네. 그럼 만수한테 돈 빌리러 갔다는 얘기도 내가 죽으면 분식집 한다고 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지어낸 거지. 정화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거였구나. 맞아. 언니가 오빠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했지. 꽤 성공적이었어. 그때 정화가 부엌으로 가더니 큰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정화야,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언니. 여기서 끝내자. 영숙은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화야, 정신 차려. 이미 CCTV에 내가 찍혔어. 경찰이 알게 되면. 경찰? 이미 사건 종결됐잖아. 그리고 언니만 사라지면 증언할 사람도 없어. 정화가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소파를 사이에 두고 피했어요. 제발 정화야. 이러지 말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선을 넘었어. 영숙은 필사적으로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은 너무 멀었고 화장실로 도망가기에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때 영숙이 탁자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언니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고. 정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만수가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만수는 상황을 보고 즉시 정화에게 달려들었어요. 오빠, 왜 여기 와? 정화가 놀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만수는 칼을 피하면서 정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화야, 너 정말 미쳤구나.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는 동안 영숙은 급히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에요? 살인 미수범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영숙이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정화는 만수와 싸우면서도 영숙을 노려봤어요. 언니, 오늘 못 끝내더라도 언젠가는 끝낼 거야. 그때 정화가 만수를 밀쳐내고 다시 영숙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뒤에서 정화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정화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칼을 놓쳤습니다. 만수가 재빨리 칼을 치웠어요. 정화야, 이제 그만해. 만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재미있네. 오빠가 언니를 구하다니. 그동안 그렇게 구박만 하더니. 나도 잘못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만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호 형사도 함께 왔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김정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화는 수갑을 차면서도 영숙을 째려봤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또 찾아갈 거야. 정화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의 기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화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끌려나간 후 영숙과 만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수 씨, 어떻게 여기 온 걸 알았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내가 정화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뭔가 불안해서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만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원망스럽기만 했던 남편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정화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정화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어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언니가 너무 오래 살았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정화의 모습이 영숙에게는 여전히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범인이 잡혔으니 영숙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영숙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 단골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줬습니다. 다행히 무사해서 다시 뵐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영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용감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의외의 단골들이 늘어났어요. 영숙은 바빠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만수였어요. 그날 이후로 만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알코올 중독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보자. 만수는 매일 분식집에 나와서 영숙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들 시중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영숙은 이런 만수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40년 전 결혼했을 때의 그 착하고 성실했던 만수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영숙은 놀라면서도 감사했어요. 어느 저녁 분식집 문을 정리하며 영숙은 만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 씨, 정말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죠? 영수가, 내가 그날 널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는 것을.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없어도 내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잖아. 오히려 내가 짐만 됐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진짜 남편 노릇을 하고 싶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만수 씨.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영숙이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정화가 있던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용서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정화는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영숙을 째려봤습니다. 언니, 뭐하러 왔어? 동정하러? 정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동정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뭘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정화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 때문이었어? 다른 이유는 정말 없었고? 영숙의 질문에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 사실은.
사실은 뭔데? 영숙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눈빛이 흔들리며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나는 평생 혼자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영숙은 뜻밖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질투였어, 언니. 언니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오빠의 관심도 동네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억지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이미 늦었어.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고 살아. 7년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길에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화도 결국은 외로움과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니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만수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만수 씨,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글쎄, 우선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게 어떨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 만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당신에 대해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지만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몇 주 후 영숙은 분식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옆에서 도우며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거 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볼까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도 흐뭇해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정말 다정해 보여요. 그러게요. 힘든 일 겪고 나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영숙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해가 지고 분식집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손님도 많이 왔고 만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영숙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만수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분식집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치유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식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영숙의 새로운 인생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